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은 그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이어서 보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고 농지연금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는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진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2개 영상을 통해서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과거 2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도 한번 반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농지는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진 농지고, 지금 공시지가의 연도별 상승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쭉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2,400만 원씩 오르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만 해도 매년 2,400만 원씩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했다가 농지연금에 던지면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10월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12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처음이신 분들 또는 농지연금용 농지를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어떻게 물건을 찾아야 되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토지 경매하고 섞였을 때 얼마 만에 어느 정도의 이득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면, 이 특강을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기본 지식, 사실은 이 토지에 대한 세미나 특강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도 그런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 농지연금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인지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경매를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무자본으로도 월 21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우리가 탈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년째 직장인이지만 수년째 영농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저만의 노하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을 풀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농지연금용 농지를 싸게 매입하는 거, 이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앱을 사용해서 농지를 분석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농지가 나에게 최적의 농지연금용 농지인지를 골라내는지, 입찰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는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농지연금이라도 세팅이 되면은 개인 기준으로 월 300까지 가능하고 평생 동안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연금이 없어도 농지연금만으로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농지연금입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역시나 이 경매이기 때문에 이 물건 분석을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이나 직장인,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자기 자본이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자본 있으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싶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원데이 특강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는 10월입니다. 9월이 아니라 10월 12일에 있고요. 10월 12일 토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있고 강남역 주변의 강의실에서 있는데 강의실은 세부 장소는 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란을 참조를 하십시오. 설명란이나 댓글란을 참조하시고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농업진흥구역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농지연금과 관련해서 담보 가치를 10% 정도 더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거죠. 감정가의 100%까지 쳐준다. 즉 일반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90% 또는 공시지가의 100%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의 90%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감정가의 100%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이양 은퇴직불은 만 65세부터 과거 10년 연속으로 농업 경력을 유지한 사람이 이제 농업에서 은퇴한다는 조건으로 농지를 팔 수 있고 직불금을 받는 제도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농지가 바로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진입로 확보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씩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라든가 택지 단지 또는 산업 단지의 개발은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가장 싼 농지고 건물이나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세워가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농업진흥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농지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는 장점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농지 연금을 신청을 할 때 담보가치의 100%씩 100%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농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북 군산에 있는 농지이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답이고 1000평 정도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4억 정도에 나왔는데 최저가가 감정가의 34%인 1억 3,800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5,400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약간 1,400만 원 정도가 싼 그런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싸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싼 농지가 3, 4%에 해당하는 농지가 나왔고 10월 14일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좀 더 같이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특별히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보통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 경영의 제1원칙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진입로 확실히 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는 여기 이 부분의 농지인데 제가 이제 크게 사진을 띄웠을 때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그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주거 지역에 굉장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된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철길입니다. 그러니까 철길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농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점 때문에 지금 34%까지 유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농지 역시도 농지연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농지도 농지연금에 신청이 가능한지 각 지자체 각 지역의 농어촌 공사에 문의를 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사실은 농지연금이 제대로 되는지 신청이 가능한지만 보면 되는 거지. 옆에 무슨 철길이 있어서 조금 보기에 좀 그렇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자산의 가치가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가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5년 후 또는 2년 후에 농지연금에 던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이양 경영 이양용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이양용은 실제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판다라고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보유 또는 5년 보유만 하고 이 농지는 농어촌 공사에 판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농지가 뭐 주거 지역 또는 공업 지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스코를 통해서 물건 분석을 해보면 이 생산 녹지 지역이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 녹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 생산 녹지 지역에 속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 인수가 0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 물건도 아니죠. 그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도 아까 세로 가로 열고 불, 그러니까 좁은 도로가 붙어 있고 농기계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의 생산 녹지 지역이고 기타 법률 부분에서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거고요. 저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철도 보호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34%씩이나 떨어진 건데 보호지구에 속해는 있지만 이게 철도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으로 신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쭉 우상향 해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이 제 생각에는 약간 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앞으로 조금씩 낮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농지 역시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다시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저점 부근에서 이 농지를 매입하게 되는 그런 그 시점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 농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셔서 앞으로 농지 상승의 맛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이 토지 이용 계획, 오른쪽이 도시 계획인데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농지인데 이 농지에 지금 철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도 보호구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철도 보호구역에 묶인다는 게 그런 보호구역에 묶인다는 거지 철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철도가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철도와 가까이는 있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지는 못하는 그런 농지가 아니고 그 우리가 2년 또는 5년 보유했다가 농지 연금에 던져서 농어촌 공사의 농지를 이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 관점에서만 들여다보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큰 도로, 철길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 말고 도시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던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건 하나를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반값 이하 50% 이내로 받기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농지인데 왜냐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면은 센 가격이 아니라면은 지역의 어떤 마을 분들 또는 지역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매입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농지들은 농사를 짓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지죠. 그래서 그런 농지들은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는 지금 철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34%까지 떨어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34% 정도의 낙찰을 34%나 40% 정도 이내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제가 그 농지연금 그 연금 조이하기에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연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연금을 받은 액수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만 채우면 3, 4년 동안의 연금 액수로 자기 자본을 다 회수합니다. 그래서 연금 받기 시작하는 한 5년 차, 6년 차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받게 되는 순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농지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농지라고, 농지연금용으로는 아주 좋은 농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시고, 입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같이 연락 한번 주시면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